자, 268페이지 심화사례 문제죠. 1번.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인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및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다. 이행 제공을 한 거죠. 그 잔대금 지급기를 을이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매매잔대금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매매잔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사안에 대한 두 번이나 나왔어.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3번이 답이에요. 자, 왜냐하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되고 이행 또는 이행 않는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행 제공이란 게 뭐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등기 서류를 맡겨놓은 곳은 이행 제공입니다. 그걸 끝나면 안 되고요. 5번을 보시면 신의 따라 갑은 을에게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체거해야 이행을 제공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등기 서류만 갖다 두면 안 되고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수령할 것을 체고해야 비로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3번. 갑이 일단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면 을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를 위하여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될 필요는 없다는 지문이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A는 자신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인도는 1개월 후 10월 30일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는 자신이 이사할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B에 잔금 제공이 있음을 불구하고 약정을 할 때 명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일단 이행 지체일까요? 이행 불능일까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이 안 비워서 못 가고 있다. 불능의 지체? 지체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행 지체지 이행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지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체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으므로 5번. B는 10월 30일이 경과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X죠. 이행 지체이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체고한 후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갑은 을의 기망에 빠져 을로부터 A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1억을 직접 제3자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이건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가능하죠? 사기를 유한 취소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제3자는 수익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은 그 취소로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므로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2번.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해 주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고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병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위주택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 등을 마쳤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합니까?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고 했죠. 이 사람은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보호받을 수가 있으므로 병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 기간 갑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압류하였는데 그 을이
갑의 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병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하여 보호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등기 충구권 채권 자체를 가압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닙니다. 채권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채권 자체를 승계한 사람은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요, 을에게 팔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등기된 요 A 건물을 만약에 가압류했다면 요 사람은 제3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압류한 것은 이 물건, 목적물을 가압류한 것이 아니라 뭘 가압류했어요?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을 가압류했죠? 이 사람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채권 자체를 압류하거나 채권 자체를 승계받은 사람은 당사자이지 뭐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제3자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은근히 시험엔 잘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4번 갑 재단법인인 대표이사 을이 대표, 이거는 뭐죠? 읽을 필요 없어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5번도 시험 범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요 세 개 지문 때문에 넣었고요. 좀 길긴 하지만 요 세 개 지문은 중요하니까 꼭 반드시 뭐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4번입니다. 갑 소유 X토지와 을 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출문제네요. 기억,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사람은 제3자입니다. 니은번,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뭐죠? 제3자입니다. 디귿번, 계약 해지 전 갑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했어요. 다시 볼까요? 자, 지금 등기했다고 나와 있나요? 문제에서 뭐죠?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뭐죠? 등기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제3자로서 뭐죠? 보호받죠. 답은 뭐죠? 리을번 하나만 아닙니다. 왜요? 꼴뚜기를 샀는데 꽁치 산 사람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자, 해제 대상은 뭐죠? 토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산 것은 뭐죠? 건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계약 해제 전 X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는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고요.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매매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 개념 문제에서 1번, 2번은 좀 풀어볼 건데 1번 보시면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특정한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의 실행 내지 이행에 지나지 않으며 그 성립 요건 아니다 옵니다.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뭐죠?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죠.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가요?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고요. 여기서 대금의 지급과 이전은 뭐죠? 효과, 이행에 불과한 것이지 성립 요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매매계약의 비용, 채무의 이행 시기 및 이행 장소 등에 관하여 합의가 없으면 매매 성립에 영향이 있다. X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민법의 규정이 있어요. 계약의 비용은 반씩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 이행 시기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뭐죠? 추정을 합니다. 동신관계니까. 이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고요. 다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계약으로 안 정해지더라도 민법에 규정이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 소유 물건을 목적으로 한 매매 계약도 물론 뭐죠? 유효하고요. 4번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낙성 계약이고 불요식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고 뭐죠? 유상 계약이고 5번 매수인의 주된 급부문은 매매 대금 지급 의무죠. 왜냐하면 매매 대금이 아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뭐죠? 교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죠. 2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매매는 유상 쌍무 계약입니다. X죠. 2번 매매 목적물은 현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3번 타인의 물건 권리도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이고 4번 매매 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 성립한다. X예요.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선 계약이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물론 5번 현실 매매도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당연히 뭐죠? 적용이 됩니다. 넘기셔서 3번이죠.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자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상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계약범의 내용은 다 임의 규정이에요. 특히 임대차를 빼고요. 그래서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다 뭐죠? 임의 규정입니다. 그럼 보자고. 1번. 매매 비용은 원칙적으로 반씩 부담합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X죠. 자 왜요? 매매가 뭐예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거죠. 재산권은 물론 소유권도 재산권이지만 지상권도 임차권도 전세권도 뭐예요? 재산권인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매매 객체가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도 재산권이므로 2번이 뭐죠? X고 2번이 답이죠. 3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5점.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고요.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입니다.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에게 속하게 되고요. 5번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10년간의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아는 매매 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매매 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답입니다. 예약 완결권은 물론 재산권이고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5번 해가지고 매매 관련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찾는데 1번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의 일방 예약의 경우 상대방이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승낙이 있게 되면 본계약의 매매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X입니다. 2번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요거는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고요. 3번입니다. 계약 답은 그래서 뭐죠? 2번이 답인데 자세한 설명은 뭐죠? 다음 주에 할 거고 3번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차례로 교부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의 배액을 상환하면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취소도 못하고 해지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중도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해약금을 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X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6번이 나오는데 드럽게 복잡한데 4번을 보시면
복수 채권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 채권자 전원을 공동 매수인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가등기를 격려한 경우 그 복수 채권자 중에 1인은 단독으로 매매 예약 완료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원이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머지 한번 쭉 보시기 바라요. 7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넘어온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 잘 안 나와서죠. 이 매매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계약금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아마 시간 관계상 계약금까지만 정리할 겁니다. 일단 계약금에 대해서는 개념에서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뭐가 돼요? 성립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매매계약이 뭐죠? 종된 계약이다.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뭐죠? 종된 계약입니다. 근데 종된 계약이라는 말이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죠? 별개의 계약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계약금의 뭐죠? 성질이죠. 첫째, 계약금은 증거금, 증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지급되면 반드시 증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인데 우리 민법은 계약금 원칙이 해약금이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내용은 준 사람, 매수인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제할 수가 있고요.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로 이해하고요. 해제가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해제와 마찬가지지만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으므로 원상 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문제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여기서 좀 자세히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할 것은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죠? 해지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두 가지죠. 첫째,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일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뭐죠? 유효하다. 따라서 중도금에 대한 일부 지급이 있더라도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실제 지급한 약정 계약금보다 실제 지급한 계약금이 작은 경우, 미달된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만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작년에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금 계약을 하면서 약정은 얼마 주기로 약정했냐면 3천만 원을 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지급한 것이 2천만 원만 지급한 상태인 경우 2천만 원의 배액인 4천만 원만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정 계약금보다 실제 지급한 계약금이 작은 경우에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얼마를 돌려줘야 계약금을 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면 5천만 원을 돌려줘야 계약금을 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계약금 계약을 3천만 원에 약정했다는 말은 3천만 원을 손해를 봐야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천만 원만 지급된 상태라면 준 사람은 여기다가 1,000만 원을 더 줘서 3천만 원을 줘야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2천만 원 받았다면 3천만 원 손해보려면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 거죠?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뭐죠? 3천만 원을 뭐죠? 손해보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은 약정한 계약 금액만큼 손해를 봐야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2천만 원만 지급됐다면 포기하고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인은 얼마를 더 줘야 돼요? 1,000만 원을 더 줘야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고 받은 사람은 매도인은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5천만 원을 돌려줘야지만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시험에도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위약금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특약이 필요합니다.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죠.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기되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벌로서 뺏긴 것입니다. 아직 손해배상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도 뺏기고 추가로 또 무엇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도 해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은 있지만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정하지 않으면 원칙이 뭐죠?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요.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갖습니다.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띠게 되고요. 위약금 중 뭐가 원칙이죠?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이라는 것까지 꼭 관계를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은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의 뭐죠? 성질 내지는 기능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종류로 이해하게 되면 내용이 완전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요. 자, 7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답이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까지 맞는데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X입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계약금 계약을 추가해도 상관이 없으므로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말은 해약금적 성질은 뭐죠? 원칙이라는 얘기고요.
4번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약금을 이유로 해제할 수가 있고요. 5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 효력은 채권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며, 맞죠? 손해배상 청구나 원상회복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왜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 착수정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계약금 원료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가 없으므로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네. 죄송합니다.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의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 성질을 겸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뭐가 있다는 얘기죠? 특약이 있다는 얘기죠.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이 과도한 경우 매수는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감액되어야 할 부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과다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계약금의 액수를 30%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프로를 주는 게 통상적이에요? 10%죠. 그리고 나머지 10%를 초과하는 20% 부분은 너무 과다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요? 10%만 포기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취지니까 이것도 실무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위약금으로 성질을 뜰려면 위약금을 한다는 뭐가 필요하죠? 특약이 필요합니다. 넘기셔서 4번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조로 불입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약정은 있으나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다. 맞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 위약금으로 성질을 띠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특약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만약에 임대인에 대해서는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기능만 수행하는 계약금이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 제공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한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 굳이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다음 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이 답입니다. 동시에 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안 풀어볼 거고. 10번 문제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이게 4번이 답인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죠. 자, 유동조 무효 상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하지만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다시 말하면 무효라는 점이고 중요한 건 뭐죠?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유동조 무효 상태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약금을 위한 해제는 뭐죠?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자, 뒤에 그 계약금에 관한 사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거예요. 그 사례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9페이지 1번입니다.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X죠. 너무 김 빠지죠.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 계약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일종의 뭐죠? 채무불이행이니까요. 4번 을이 2014년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5번 을이 2014년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의 소유권 이전 등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겠어요? 해지할 수 있겠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을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마지막 문제다. 2번 풀고 오늘 수업 끝날 겁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일구에 지급하기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맞고요. 3번 을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4번 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별도로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과 을 사이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유효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이라는 거죠. 그 말은 별말 없으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띠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약을 하면서 해지할 수 없다라고 특약을 맺으면 해약금적 성질은 없고 오로지 그 계약금은 무슨 기능만 수행하는 거죠? 증약금적 기능만 수행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별말 없으면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을 하기는 특약을 하게 되면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고요. 따라서 해약금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하게 되면 무슨 성질만 갖습니까? 증약금적 성질만 갖는 거기 때문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이제는 해약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증약금적 기능만 수행하니까.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부분 뭐죠? 다 할 겁니다. 좀 많이 남긴 남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